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이번 24-25 시즌 유럽 빅리그 곳곳에서 낭만적인 승격 소식이 이어졌는데요. 라리가에서는 한 클럽이 불과 얼마 전 낭만적인 승격 막차를 탔습니다. 그 클럽은 바로 레알 오비에도인데요. 오비에도는 라리가2에서 레반테 엘체에 이어 리그 3위를 기록해 1부 직행에는 실패하고 플레이오프를 치러했습니다. 이들의 최종 상대는 창단 이래 단 한 번도 라리가 무대를 밟아본 적이 없는 미란데스라는 클럽이었죠. 미란데스는 너무나 작은 구단의 규모를 가진 팀이었는데 매년 주전의 대부분을 일부의 유망주를 임대로 데려오는 팀이었던 만큼 또 해당 시즌의 강등 후보 1순위로 꼽히던 팀이었기에 이들 역시 승격한다면 기적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두 팀 모두 간절한 역사적인 결전이었던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갔는데요. 결과적으로 1, 2차전 합산 스코어 3대2로 오비에도가 24년 만에 라리가로 복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러한 승격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산티 카솔라였죠. 그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뒤에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레알 오비에도는 우리에게 친숙한 클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클럽이 창단된 이래 대부분의 시간을 2부 리그에서 보냈기 때문인데요. 1926년에 창단된 오비에도는 30년대 막강한 활약을 자랑하며 전성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내전이 발발하며 리그가 중단됐고 핵심 선수들이 망명하거나 군입대 혹은 은퇴를 하게 되면서 이전과 같은 전력을 구축하지 못하게 되죠. 이후 승격과 강등을 반복하다가 90년대 접어들면서 오랜 기간 라리가 잔류에 성공하는 등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천년을 맞이한 0001 시즌, 그동안의 비효율적인 영입과 방만한 운영을 해온 것이 스노우볼이 되어 극심한 부진을 겪게 되는데요. 결국 라리가 18위에 그치며 2부로 강등돼 있고 이때부터 몰락을 거듭했습니다. 재정 규정 위반으로 무려 4부까지 강등되고 말았죠. 이로 인해 구단 재정이 완전히 파탄나면서 해체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것이 점점 악화되며 2012년 구단의 존속 기한이 한 달밖에 남지 않게 되자 오비에도의 보드진은 협의 끝에 구단의 소유권을 처분해 일반 팬들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SNS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전세계 팬들이 주식을 구매하기 시작했고 이때 후안 마타, 사비 알론소, 산티 카솔라 등 오비에도 출신이나 스페인 선수들이 기부 혹은 주식을 구매하는 형태로 이들의 파산을 막아내는데 도움을 주게 되죠. 심지어 레알 마드리드도 구단의 주식을 매입해 이들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생존한 오비에도는 시간이 지나 2015년 수년간의 하부리그 생활을 마치고 2부로 승격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렇듯 오비에도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어찌 보면 재정이 열악한 불쌍한 클럽처럼 보이지만 나름 스타들이 뛰기도 하고 스타들을 배출하기도 한 구단입니다. 90년대에는 크로아티아의 판타지스타인 프로시네츠키가 뛰었고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의 감독이셨던 파울로 벤투가 뛰기도 했었죠. 이뿐만 아니라 오늘의 주인공인 산티 카솔라를 필두로 후안 마타와 미추를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레알 오비에도는 카솔라의 친정팀인데요. 오비에도 출신인 그는 8살의 나이에 라리가 소속이던 오비에도에 입단했지만 90년대 중반서부터 구단이 재정난을 겪으면서 유소년 시스템이 해체됐고 비아레알로 이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향팀이 아닌 비아레알에서 성인 무대 데뷔전을 치른 그는 왜소한 신장에도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스페인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2012년에 벵거의 부름을 받아 아스날에 입단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하지만 이때도 산티 카솔라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 언젠간 오비에도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지를 계속해서 드러냈습니다. 그는 아스날 이적 후 파브레가스가 이탈하며 사라진 중원에서의 창의성을 다시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데뷔 시즌 12골 13도움을 기록해 최고의 영입이란 찬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2016년 10월 그의 커리어를 꺾이게 만드는 큰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른쪽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은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박테리아 감염으로 인해 오른쪽 아킬레스건과 발목뼈가 10cm나 손실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살이 썩는 상태여서 다리를 잃을 수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는데요. 그의 햄스트링과 팔 근육의 일부가 손상된 아킬레스건을 재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동시에 허벅지 앞쪽 근육으로 팔 근육을 대체하는 큰 수술을 받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딸 인디아의 이름이 새겨진 문신의 일부가 다리에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산티 카솔라는 부상으로 인해 2년이 넘는 기간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이 기간 무려 11번의 수술을 받았고 의사들은 다시 걷기만 해도 감사해야 한다는 걷는 것도 기적이란 말을 할 정도로 상태는 매우 심각했죠. 그러나 그는 끝없는 재활 끝에 부상을 이겨냈습니다. 이후 2018년 아스날과의 계약이 만료된 뒤 폼을 끌어올리기 위해 참여한 비아레알의 프리시즌 훈련에서 구단의 눈에 띄어 계약을 맺게 되고 놀랍게도 이곳에서 부활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부상의 여파로 인해 이전과 같은 민첩성이나 재빠른 몸놀림을 기대하긴 어려웠지만 패스 능력과 탈압박 능력은 여전했습니다. 복귀 시즌에만 10개의 도움을 기록해 라리가 도움왕 3위에 등극하게 되죠. 이는 과거 비아레알에서 뛰던 시절보다 더 많은 도움 기록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산티카솔라는 비아레알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리그 1등 경기 출전 15골 20도움을 기록하며 부활을 알렸고 이후에는 중동 무대로 떠나며 말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앞둔 무렵 그는 고향팀인 레알 오비에도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무보수로 뛰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그의 의지는 강력했습니다. 오비에도 역시 레전드의 귀환을 환영하며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게 되죠. 그렇게 그는 여러 팀들의 오퍼를 거절하고 오로지 고향팀에서 은퇴하겠다는 일념하에 2023년 2부의 레알 오비에도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가 복귀한 오비에도는 과거와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 멕시코의 파추카를 비롯해 여러 구단을 다중 소유하고 있는 파추카 그룹이 구단들과 인적 자원을 공유하며 과거와 달리 안정적으로 선수 수급을 하고 있었죠. 이들은 선수 외에 스태프들도 서로 공유하며 멕시코에서의 성공의 노하우를 오비에도에 그대로 접목시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전처럼 재정이 엄청 열악하고 선수 수급이 엄청 힘든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그러나 베테랑의 리더십이 간절했기 때문에 산티카솔라의 복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산티카솔라는 무보수로 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리그의 규정상 최소 연봉인 약 1억 4천만 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연봉을 수령할 수밖에 없게 된 그는 대신 자신의 초상권을 구단 측에 양도한 것은 물론 유니폼 판매 수익의 10%를 유소년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죠. 산티카솔라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데는 과거 유소년 시스템이 해체되면서 오비에도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앞서 언급했듯 전력이 좋아진 오비에도는 산티카솔라를 중심으로 뭉치며 돌풍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복귀 첫 시즌 승격 플레이오프 결승까지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아쉽게도 결승전에서 에스파뇰에게 밀려 준우승을 거뒀지만 이러한 경험은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승격에 도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다줬죠. 그리고 마침내 이번 24-25 시즌 절치부심한 오비에도와 카솔라는 승격이란 목표를 달성해냈습니다. 리그에서 1000분도 채 소화하지 못했던 지난 시즌과 달리 이번엔 리그에서 무려 2000분을 소화하고 플레이오프 준결승서부터 결승에서도 득점을 기록한 노장의 산티카솔라가 단연 승격 주역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자 승격에 감격한 오비에도의 시장은 오비에도의 대표 광장인 플라자 아메리카를 공식적으로 산티카솔라 광장으로 개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비에도의 구단주는 산티카솔라를 향해 그는 모두의 감독이고 더 많은 경기에 뛰기 위해 여기 왔다. 나는 앞으로 그에게 2년에서 3년 계약을 더 제시할 예정이다 라고 밝히며 그와 동행을 원한다는 마음을 드러냈죠. 이처럼 오비에도 내부에서는 레전드와의 동행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연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레전드의 공로를 대우해주는 의도가 강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라리가 경험이 없는 이들에게 경험을 전수해줄 수 있는 베테랑의 안목과 정신적인 지주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의 나이 40세, 현재까지도 매일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산티카솔라는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은퇴를 택할지 아니면 동행을 이어나가 오비에도의 라리가 정착에 도움을 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